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K 교육의 토익스피킹 강사 애슐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취업, 승진, 이직, 혹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토익스피킹 점수가 필요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준비했냐면요. 더 빠른 토익스피킹, 그리고 IM 과정 편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IM 과정에서는요. IM 1, 2, 3 이렇게 3개 레벨로 되어 있는데 요 레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승진, 이직 때문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할지, 그리고 토익스피킹이라는 시험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자, 토익스피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잠깐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의 최신 트렌드와 공부 방법, 그러니까 올데토스가 무슨 얘기냐면요. 토익스피킹에 대한 모든 것을, 특히 여러분들이 IM 이란 점수를 가장 빠르게,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취업, 승진, 이직 말고 기타 등등의 목적이라면 사실 얼마 되진 않을 건데요. 이 시험을 그냥 나는 흥미로, 재미로 라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 그리고 점수가 필요해서 이 시험, 스피킹 시험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글로벌 환경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 이 사람은 영어를 구사하면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 비즈니스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스피킹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일상에 관련된 대화의 시험 문제 내용도 좀 있지만 토익스피킹은 좀 더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좀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면대면으로 사람을 보면서 보는 시험이 사실 아니고,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응시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그 얘기는 시험장에 가셔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 자, 나의 답변을 녹음하는 CBT.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에 저장된 시험이 아니라서 우린 IBT형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Part 1부터 5까지 여러분들이 녹음하면서 시험 자체를 보는 시간은 20분인데요. 근데 아마 뭐야, 내가 시험장 가서 시험 봤을 때 거의 1시간 가량 들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바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그 컴퓨터 랩실에 바로 먼저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대기실에 있다가 들어가시는 것이고, 입장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컴퓨터 상에서 내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 그리고 나서 또 OMR 카드에 또 여러분들이 이름도 쓰고, 그쵸? 뭐 서약도 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내가 했었던 응답이 제대로 녹음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인앤아웃 한다라면 40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그 중에 시험만 보는 시간은 20분 정도. 사실 짧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이 토익스피킹이라는 이 스피킹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아마 여러분들이 토익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당연히 토익이라고 한다면 LC, RC.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토익 스피킹은 토익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는 스피킹 테스트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이라고 해서 SW 시험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피킹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11개의 문제 받게 되지 않아요. 짧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는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유형이 그러니까 5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이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초창기에는 6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는 저희는 지금 최신 유형을 반영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형이 5개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부분이 당연히 쉬워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Part 1은
그냥 초급 정도, 그 다음에 중간 정도 3, 4 정도에 가시게 되면 중급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정도, 그리고 나서 Part 5 같은 경우는 중고급 정도의 레벨에 원래 문제 자체가 절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만 어렵게 느낀 걸까? 난 왜 이렇게 Part 5의 의견 제시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나는 말을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문제 자체가 쉽지 않은 레벨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문제에 맞게끔, 그럼 현재 또 나의 레벨에 맞게끔 좀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응답하시는 시간 20분 정도. 근데 사실 이것도요 20분 내내 영어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시간만 더하면 6분이 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분이 좀 넘는 정도의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스피킹 실력을 측정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평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는 3점. 자, 11번 맨 마지막 문제만 5점 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걸 아무리 더해봐도 200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점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환산되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산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이나 어떤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점수가 맨 처음에는 앞에 부분엔 3점, 뒤에 부분엔 5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에는 배점이 좀 낮은 편이고 뒤에 부분엔 문제가 하나지만 배점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Part 1부터 Part 5까지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Part 1. Read a text aloud. 문장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지금 막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말이든 뭐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소리 자체를 낼 때 뭔가 우리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때 지문을 읽을 때 처음 영어로 얘기하는 거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 영어 지문 하나를 큰 소리로 역시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는 사실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져가면, 그쵸 여러분,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었던 지문들 뭐 PDF 파일로 갖고 있으셔도 되고, JPG 파일로 갖고 있으셔도 되고, 그런 이제 Part 1 지문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 번 읽어보고, 자,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꼭 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험은요, 약간 입 풀기의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주어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발음 강세 억양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45초의 준비 시간, 45초의 응답 시간,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delivery, 전달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Part 2가 사실은 굉장히 격변의 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개수도 늘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시간, 응답 시간도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최신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검색하시게 되면 이게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부분, 준비, 응답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가장, 자, 그렇죠, 최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준비 시간, 자, 여기 답변의 준비 시간인 겁니다. 답변의 준비 시간이 각각 45초.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상하다, 왜 준비 시간이 더 짧지? 자, 답변 시간 30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예전엔 30초 준비 시간, 45초 응답 시간이 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최신, 자, 유형은 45초 준비, 30초 응답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역시나 영어로 말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이런 얘기 있죠. 멈블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웅얼웅얼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래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사진은 어디서 찍혔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웅얼웅얼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던 사실 영어로 하든 전달력은 진짜 꽝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달력이라는 것은 Part 1부터 5까지 누적해서 쭉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전달력에다가 자, 이제 사진의 묘사가 되면 사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관련된 어휘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매칭되는지, 그쵸?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적절한 문법에 맞춰 설명하는지란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Part 3로 가보겠습니다. Respond to questions 라고 되어 있죠. 듣고 질문에 답하기예요. 사실 듣고 푸는 거가 맞긴 하지만 근데 그 듣는 질문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행스럽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3초의 각각의 준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해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토익 스피킹 파트 2, 사진 묘사 이렇게 검색하게 됐을 때 무조건 우리가 봤을 때 상단에 보여있는 그런 정보나 사진들이 무조건 최신에 있는 사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엔 준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보고 바로 응답. 지금은 질문이 나오면요. 사실 깨알같지만 3초의 준비 시간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은 15초, 15초, 30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큰 주제에 따른 연결되는 식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5번, 6번, 7번을 한 방에 한꺼번에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채점 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채점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첫 번째 5번 문제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야 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읽는지를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6번에 가서 갑자기 취미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수용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땐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딴소리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의 채점은 따로 각각 문항별로의 채점 그리고 실제 여기 중요합니다. 채점자, 채점을 하는 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레이터가 애슐리는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답을 했지 라고 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없어요. 문항별로의 채점, 이 사람이 몇 개를 채점할지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를 채점할지 10개를 채점할지 모르는 겁니다. 당일날 주어지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지 사전에 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채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5번 거 제 거를 들었더라도 아까 얘가 취미가 뭐였지? 라는 사전에 이런 건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식의 우리의 편견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봐 그런 식의 정보들은 다 배제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 ETS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많이 검색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ETS에서요, 여러분 레이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자격에 관련돼서 이런 레이터에 대한 교육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Part 3 설명 끝나고 Part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4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이게 뭐냐면 똑같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는 건데 제공된 정보라고 한다면 표가 나와요. 자, 그럼 표가 정답인 건 거예요. 그러면 자, 상대가 나한테 전화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 난 어떻게 될까요? 표를 보면서 듣고 찾아서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그 세미나는 언제 열려요? 7월 15일. 어떤 느낌이세요? 반말 같잖아요. 대화처럼 자, 그 세미나는 7월 15일에 열립니다 라는 느낌으로 친절하게
공손하게 아시겠죠? 풀 센텐스로 보여주셔야 난 영어 이만큼 잘해 라고 자랑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얼마큼 이쁘게 문장으로 얘기할까라는 부분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정보의 일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의견 제시하기 부분은요. 준비 45초. 자, 응답이 어머나 60초나 돼요. 자, 여러분 60초가 짧을 것 같지만 쉬지 않고 60초란 시간을 영어로 떠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기승전결. 뭔가 논리적으로 나의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에게나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래 문제 자체 난이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충분한 연습을 하신다면 그쵸? 훨씬 더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점수 환산표 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더 빠른 풀 스피킹 IM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IM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라면 자, IM 1, 2, 3 점수로 이전에 점수로 환산한다라면 110, 120, 130. 자, 점수는 다 나오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레벨 5였고요. 130, 140이 여기가 레벨 6 정도 이렇게 6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가 이제 레벨 7이 되는 기준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기본적인 응시자의 전체 평균은 여기 110, 120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평균적 점수 그리고 회사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엔트리 점수가 IM 정도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특정하게 1, 2, 3에서 이렇게 숫자까지 지정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 IM 레벨. 그래서 여러분 IL, NH는 왜 그러냐?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우린 점수라 부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쵸. 뭔가 증빙하고 영어 이만큼 잘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할 때 사실 의미가 없는 점수가 돼서 IM 이상은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M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공부하시고 달성했다라면 그 이후에 저와 함께 또 우리가 이제 IH, AL 요 정도의 목표 그 다음엔 AL 자, 그 이상의 자, 난 만점까지도 앞에 꼭 어드밴스드를 꼭 맞고 싶다. 난 쟤네와 다르고 싶어. 자, 뭔가 이러시다라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 자 기출을 분석해서 만든 실전 모의고사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IM부터 IH 그 다음에 AL 이상의 레벨까지 저와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평균 점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토익 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토익 스피킹 같은 스피킹 점수가 높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보면 토익이 900점대 이미 이상인데도 점수를 봤을 때 IM 이 정도의 IM 정도의 점수를 스피킹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도리어 실제 토익 점수가 600대였는데도 150 이 정도 IH까지도 받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극대화하자라면 더 worst하고 더 best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LC와 RC를 잘한다고 스피킹 아웃풋으로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피킹에 대한 부분의 시험의 요령과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시험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CBT, 근데 이제 컴퓨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이 연결된 거라 뭐 IBT라고도 토플처럼 IBT라고 부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된 센터에서 집에서 아무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을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토익같이 지필로 보시는 시험은 페이퍼 방식이 아니라는 건 거죠. 자, 그래야 훨씬 더 약간 표준화되고 그래야 공정하게 응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디스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2019년, 뭐 옛날이긴 합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예전에는요, 여러분.
어쨌냐면 여러분들 OMR 카드는 원래 있어요. 근데 OMR 카드는 있는데 그 OMR 카드 뒷장을 우리는 활용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우리가 scratch paper, 그럼 종이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인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scratch paper, note taking이라는 부분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미리 준비 시간에 단어를 좀 적어 두셔도 된다. 라는 건 거죠. 요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그쵸? 듣기 할 때 수월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아무거나 갖고 가도 되냐? 안 됩니다. 제공된 실제 OMR 카드의 뒤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필기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토익 같은 경우에는 토익용 샤프가 사실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토익 시험은 그래도 이제 점수 리뉴얼을 위해서 보긴 보거든요. 토익 샤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검정색을 칠하기 편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필기구가 컴퓨터용 사인펜이지만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한다?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서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접 반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요. 아, 그럼 나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구나, 내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시료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잠시 빌려서 쓸 수 있는 그쵸?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다 어떻게 되셔야 될까, 얘네들? 자, 필기과 메모지 얘네들은 다 다시 제출하시고 네, 다시 내고 가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해하셨죠?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 필기는 시험이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가서 막 이런 것도 써놔라. 예전에 이제 없어졌던 파트가 지금 파트 6가 5가 됐는데요. 그런 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듣고 해야 되는 거라. 막 이런 거 스크립트 가서 써라. 이런 식의 이제 블로거들, 학생들이 써놓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컨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 Part 1 디렉션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가 가능하지. 예를 들면 OMR 카드를 작성하면서 뒤에 무엇인가를 먼저 나는 뭘 써놔야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미리 필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무조건 반납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까 방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채점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채점자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자, 미국 사람이든 뭐든 사실 북미 사람이어야 됩니다. 북미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쵸,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패스포트는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도 북미여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요, 여러분. 뽑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일단 레이터가 인증된 레이터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도 컬리브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시험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이걸 패스를 해야 그 다음에 레이터로서 답변, 여러분들의 답변을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시험을 보냐?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전에 채점했었던 거. 예를 들어 여기도 3점 줬는데 얘는 또 2점을 줘. 같이 뭔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사전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시자의 답변 ETS에서 이렇게 채점하고요. 성적 산출해서 발표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성적은 그쵸,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분증. 여러분, 이게 신분증 없이 사실 우리가 국가 공인 인증 시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리 시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시험들을 제가 받으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또 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규정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신분 확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 사진 업로드하죠. 사진 업로드 1번. 자, 그리고 나면 그날 가서 당일날 또 사진 촬영. 자,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네요. 카메라 찰칵 한번 찍어요. 그리고 나면 실물. 자, 그 다음에 규정 신분증. 요렇게. 이미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했죠. 갈 때 이제 내가 프로필 사진이랑 나랑 또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주민등록 사진이랑 다른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조금 다른 분들은.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헤드셋이 꽉 껴요. 헤드셋이 커요. 여러분, 특정하게 어디가 사이즈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헤드셋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머리 사이즈의 차이가 좀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 학생 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 시험장에 갔는데 헤드셋이 너무 헐렁거렸어요. 아니, 헤드셋이 너무 꽉 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앉으신 다음에 그런 부분의 불편사항이 만약에 그 테크니컬적인 부분의 문제 아니면 헤드셋이나 이런 부분에 녹음이 안 되거나 뭔가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 자리에 대한 부분의 문제, 불편함이 있다라면 어차피 거기서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돈, 큰 돈을 내고 시험 보시는 거니까 꼭 감독관에 손 들고 꼭 먼저 시험 직접 파통을 시작하시기 전에 불편사항을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미리 사전에 조치 취해줄 수 있죠. 자, 어쨌든 규정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사람들, 뭐 군인, 외국인 기타 등등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규정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장황하게 토익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이런 저런 실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토익 스피킹 시험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전략을 잘 짜서 차근차근 공부한다면 정말 우린 좀 더 빠르게 IM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의에서 저와 함께 Part 1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